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과실범의 공동정범부터 좀 봅시다. 예. 과실범의 공동정범 공범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범론에 대해서 범인이 자신을 위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것은 그쵸. 그래서 위장자서 하는 것은 뭐가 될 수 있어요? 범인 도피죄가 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범인 도피를 적극적으로 숨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숨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남을 시켜서 숨기는 거는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범인 도피 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겠어요. 방조, 남을 도와주는 것은 그렇죠? 적극적으로 자기로도 할 수 있죠. 부자기로도 할 수 있죠. 네. 3번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동생의 경찰서에 대신 출두해서 피의자로 조사받도록 한 행위는 그렇죠? 동생은 친족 간의 특례에 의해서 범인 도피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이걸 시킨 사람 더 나쁜 놈이죠. 그래서 범인 도피죄 교사죄를 구성할 수는 있겠어요. 그렇죠? 네. 원래 과실범 공동정범 인정한다 부정한다? 인정한다죠. 답은 4번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과실범 공동정범을 넓게 인정해서 부정한 판례 위주로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시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봅시다. 과실범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환자의 주치의 겸 전공의가 같은 과 수련이가 잘못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그렇죠? 여러분 전공의는 수련의에 대해서는요 감독 의무가 있죠. 상하관계죠. 그렇죠? 수직적 분업관계입니다. 그래서 의사에 대해서도 수직적 분업관계는 신뢰 원칙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신뢰 원칙이 적용되지 않죠. 밑에 사람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전공의는 수련의에 대한 잘못도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친다, 무상과실을 인정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수직적 상하관계에 대해서는 의사와 의사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여기는 신뢰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밑에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뭐야 전공의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다음 업무상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렇죠?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평균인을 가지고 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맞죠? 그다음에 3번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죠.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건설업자와 감리하는 사람들이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같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과실범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정범은 고의나 과실범에 대해서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자꾸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정범에 대해서 옳지 않는 것은 공동정범, 공동가공의 이사, 즉 공모와 함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신분관계에 있어 성립될 범죄에 있어서 신분이 없는 자가 신분이 있는 자에 의해서 가담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횡령죄에 있어서 신분이 없는 사람이 너 횡령해라고 같이 도와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33조 법문에 있어서 그렇죠? 신분관계에서 성립될 범죄에서 신분관계 없는 자가 신분관계 있는 자에게 가담했을 때는 전 3조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다만 신분관계에서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뭐로 한다? 중한죄로 처벌하지 아니한다. 그냥 33조 조문 그대로네요. 그렇죠? 예. 3번 공모관계에 있어서는 그래서 과실범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이 부분이 틀린 거니까 일단은 답은 금방 찾았고 성립할 수 있다니까. 공모관계는 수인이 순차적으로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결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그렇죠? 그래서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모공동정범 그렇죠? 예. 공모관계 꼭 직접 모여서 막 우리가 하자라고 하지 않아도 그렇죠? 그래서 전달해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공모가 이루어졌다면 직접 하지 않아도 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행위자 상호 간의 범죄의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했다면 이제 실행에 착수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탈했다 할지라도 뭐가 된다? 네가 같이 게임을 했으면 이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일부 실행에 대한 전부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 요건으로 가 봅시다. 그렇죠?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공모관계 이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공모관계 이탈이 나오면 그렇죠? 다시 한번 공모관계의 이탈 그렇죠? 제일 먼저 실행의 착수 전인지 실행의 착수 후인지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행의 착수 전이면 원칙적으로 처벌한다 처벌하지 않는다? 처벌하지 않지만
자, 예외적으로 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앱이 음모가 될 수 있다 그랬고요. 두 번째,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람은 자기 관여 부분을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실행 착수 후에 가담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네가 중간에 그러니까 범죄가 시작하고 난 다음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뭐가 된다? 일부 실행에 대한 전부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왜? 네가 어찌됐든 범죄에 가담한 건 맞으니까. 공동정범이라는 게 일부 실행의 전부 책임이니까. 우리가 살인하기로 했으면 망본 사람도 살인죄로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같이 했으니까. 그렇죠? 단 예외적으로 일부 실행에 대한 전부 책임을 지지만, 그렇죠? 이건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그렇죠? 중지미수로는 있을 수 있죠. 내가 중지미수는 할 수 있어요. 공모관계 이탈의 중지미수라고 위해서는 성립은 어떻게 한다 그래서 나만 그만둬야 된다 그래서 대도 그만두게 해야 돼. 그렇죠? 성립은 연대. 나만 그만두는 게 아니라 공범도 그만두게 했어야 되죠. 그렇죠? 하지만 처벌은 어떻게 된다? 그만둔 사람은 중지미수, 그렇죠? 그만두게 된 사람은 그렇죠? 장애미수를 개별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그렇죠? 가번 갑시다. 공모공동정범에 있어도 공모자는 1인이 빠졌습니다. 시간은 보시라고 그랬어요. 실행이 전에 빠졌죠. 그러면 같이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죠. 그죠? 그래서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라고 보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소말리아 해적 사건이죠. 그죠? 해적들이, 피고인과 두목의 사전 지시에 따라 이미 사전 지시에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선원들의 윙브리지를 세워서 모아두는 거 인간모패를 썼어요. 이미 이제 계획은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계획에 써서 인간모패를 세우는 상태니까 그 다음에 총을 버리고 도망갔다 할지라도 공모관계 이탈한 걸로는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이미 실행의 착수 이후에 빠졌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4번.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다른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조직원도 연락을 받고 직결지에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포복을 하러 간다! 라고 했는데 출발을 하러 갈 때 빠졌단 말이에요. 같이 간 거야? 안 간 거야? 안 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행의 착수 이탈이니까 공모관계 이탈한 것에 해당한다.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뒤에 4번 범죄의 실행은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후 실행의 착수 이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전부 책임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공모가 실행의 착수 후에 빠진 것은요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번 피고인이 포괄일체 관계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에 그렇죠. 일부를 실행한 후에 빠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일부 실행에 대한 전부 책임이죠. 그래서 직접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전체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분들이 대부분 똑같이 있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 정도 보고 같은 부분들이 중원 부원되기 때문에 보지는 않을 거고요. 어느 부분을 볼까요? 어디를 볼까요? 4번을 좀 보겠습니다. 4번, 2번, 3번은 겹쳐 있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이 좀 보시고 3번도 한번 볼까요? 3번은 좀 약간 새로운 판례가 있으니까 좀 보겠습니다. 1번 좀 봅시다. 1번. 본범자 중에 범인 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같은 공동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 기왕은 범인 도피 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 도피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범인 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같이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친구한테 위장자수를 시켰어요. 위장자수를. 그래서 제가 위장자수 시킨 거를 이제 내 공범이 알았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범인 도피 사실을 알고 자기도 야 어차피 얘가 대타 쓸 거니까 얘한테 다 몰아줘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적극적으로 이용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범인 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뇌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동안 뇌물 공유행위를 보고도 이를 확인 결제하는 방법으로 행위가 됐어요. 여러분 회사 돈이 나가기 전에 회사 대표이사에 도장이 있어야겠죠. 대표이사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액수를 말하진 않았지만 야 이거 이제 우리 군사 인허가 따기 위해서는 이 공무원한테 줘야 돼 라는 묵시적인 공무원기가 있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다. 그렇죠? 3번 판례가 굉장히 유명한 판례죠. 강간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때 근데 각자 이제 같은 장소에서 강간했다면 강간죄 공동정범이 인정할 수 있을 텐데 흩어졌단 말이야. 흩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 한 거예요? 계속 얘기만 하지 강간을 전혀 안 했던 경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강간을 한 거야? 얘기만 한 거야? 얘기만 한 거죠. 그래서 강간죄의 그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래서
공모 공동정보 인정하지 않았어요. 공동가공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힘들었어요. 같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죄책이 없다죠. 그렇죠. 4번. 부작위범 공동정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의무의 공동과 이행의 공동. 그렇죠. 그래서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렇죠. 이행을 같이 할 수 있을 때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매그너스 사건이죠. 나중에 뭐 하겠죠. 예. 그래서 명의 수탁자가 몰래 갈 거를 이제 허용했다면 그렇죠. 같이 절도한 게 되겠죠. 매그너스에 대한 명의 희탁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하긴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봤습니다. 이제 교사범으로 갑시다. 교사범으로. 아, 그래도 4번 정도? 네, 4번 정도는 한번 어떻게 풀 수 있나를 빨리 해봅시다. 네. 공모공동정보 공모관계 이탈이에요. 제일 먼저 실행의 착수 전인지 실행의 착수 후인지 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공모가 실행이 이르기 전에 이탈했죠. 그럼 원칙적으로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원칙적으로 공동정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키워드는 실행의 착수 이르기 전, 이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2번. 범인 도피를 하는 거를 알고도, 그죠? 범인이 자신을 위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대타 띄운 거예요. 위장자수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가 될 수 있다? 범인 도피죄가 될 수 있다. 근데 그 타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친족이라 할지라도 범인 도피는 교사죄가 구성한다죠. 그렇죠? 요걸 잠깐만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요거. 이 사람이 갑입니다. 이 사람이 이미 이제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에요. 음주운전. 자기가 형사처벌을 하게 생겼으니까 누구를 대타를 세웁니까? 자기 부인을 대타를 세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부인이 수사기관에 위장자수를 했던 경우에요. 아, 제가 음주운전을 했어요. 라고 허위자백을 했던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을은, 그쵸, 이 부인은 범인을 숨겼죠. 그래서 뭐가 된다? 범인 은닉죄, 범인 도피죄가 된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쵸, 누구를 숨기기 위한가? 가족의 죄책을 숨기기 위한 그 친족간의 특례가 적용되니까 책임이 면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인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무죄가 된다는 거예요. 단, 이 사람은 범인 도피를 시킨 나쁜 놈이죠. 책임은 개별적으로 판단하니까 이 사람은 나쁜 놈이잖아. 세상에 부인을 지금 대타를 세운 나쁜 놈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되겠어요? 비난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가 된다는 거야? 범인 도피죄 교사죄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부인 위장자수 했으니까 범인 도피죄 돼요. 그렇죠. 친족간에 아버지가 사고를 치고 오셨어요. 아버지 숨겨드려야 돼, 안 숨겨드려야 돼? 숨겨드려야 되죠. 그렇죠. 친족간에 대해서는 범인을 도피하는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없으니까 처벌되지 않고 무죄가 된다 그랬어요. 하지만 이건 책임이 조각되는 사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갑은요, 부인을 대타를 생긴 나쁜 놈이죠. 비난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뭐가 된다나? 범인 도피죄의 교사죄를 구성한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굉장히 잘 나오는 문장이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요거 무고행위를, 그죠? 내가 나를 무고해 주세요라고 함께 했다면, 공모했다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자기 무고가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남을 시켰다면은요. 그렇죠? 피무고자를 교사 방조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신고했어요. 자기를 무고한 거야, 타인을 무고한 거야? 타인을 무고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그렇죠? 무고죄를 구성하고 정범이 무고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자기가 남을 시켜서 무고를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남이 무고를 한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거 피무고자도 교사 방조 자기가 시킨 거니까 교사 방조로 죄책을 부담한다.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고죄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공무원의 비밀을 쓸 때 필요적 공범이 공범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고요. 그렇죠? 그래서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셨고요. 그 다음에 5번. 포괄일제의 범행 도중에 가담한 승계적 공동정범이죠. 승계적 공동정범에 대해서는, 그렇죠, 인정하지만 어디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가담 이외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교사범으로 좀 가보도록 합시다. 교사범도 꽤 나오죠.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공범에 관한 부분인데 간단하게만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교사범이라는 것은 이 정범이 있어요. 정범을 대해서 교사한 거죠. 공범에. 그래서 공범이라는 건 정범에 종속해서 처벌되기 때문에 정범이 요건이 있어야 되죠. 그죠? 살인 교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속요건, 위법성은 있어야 되지만 책임까지는 있을 걸 요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적어도 원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실행에 착수는 있어야 된다 그랬죠. 공범은 그렇죠. 이중고의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공범은 교사행위가 있어야 되죠. 교사행위. 교사행위라는 것은 범위가 없는 자한테 범위가 있게끔 하는 거고요. 이 교사범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행위를 한다는 공범의 고의와 정범이 기술해야 되는 정범의 기수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거를 이제 전제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은닉합니다. 내가 스스로 했으면, 아니, 범죄를 지은 사람은 범죄를 지은 거 숨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기 형사사건에서 범죄 은닉하는 거는 범죄가 안 돼요. 근데 남을 시켜서 하는 건 뭐가 된다 그랬어요? 교사법으로 처벌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2번. 자기의 형사사건의 증거 은닉을 위해서 남한테 하는 것은요. 그 남 자체가 뭐가 되겠어요? 증거인멸죄가 되겠죠. 그래서 요건 자기 비호권 남용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 범죄를 치우는 것 자체는 범죄가 안 돼. 하지만 남을 시켜서 하는 건 그 남도 범죄가 되고 시킨 자기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증거인멸죄 교사범이 된다는 겁니다. 증거인멸죄 교사 처벌되지 아니한다. 틀린 문장이죠. 그 다음 2번. 피교사자의 범행 결의가 이미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렇죠? 이미 애가 교사의 고의를 가지고 있어요. 고의를 가지고 있어요. 뒤로 넘겨야겠군요. 네. 이미 범행 결의가 교사행위에서 생긴 거예요. 없는 자에게 교사 범위를 만들어야 교사죠. 그렇죠? 근데 이미 교사 범위가 있는 자에 대해서 그렇죠?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실패한 교사가 되겠죠. 그렇죠? 실패한 교사와 효과 없는 교사. 우리가 그렇죠? 교사행위가 있고 이제부터 범위가 생기고 그렇죠? 그다음에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되는데 교사행위는 있었으나 범위가 생기지 않는 걸 뭐라고 한다? 이걸 실패한 교사라고 합니다. 교사가 실패했죠. 죽여! 그런데 싫은데? 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효과 없는 교사가 있죠. 효과 없는 교사. 교사행위 했어. 근데 범위가 생겼어. 근데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거야. 죽여! 예! 언제 죽일 건데? 이러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한다? 효과 없는 교사라고 한다. 실패한 교사는, 그렇죠. 누구만? 그렇죠. 교사자만 처벌하고, 뭘로? A, B, 음모로 처벌하고요. 효과 없는 교사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A, B, 음모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요거 교사에서 범위가 생겼어 안 생겼어? 범위가 안 생겼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실패한 교사죠. 그래서 누구를? 교사자를 A, B, 음모로 처벌한다. 3번.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에 속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어요. 범죄 습벽이 있어요. 예. 어찌됐든 네가 범위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그렇죠? 인과관계가 단절돼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건 틀린 문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틀린 문장입니다. 그렇죠? 왜? 또한 그 범위가 그러니까 상습성의 범위가 내재되어 있는 사람한테 야 저것 좀 훔쳐와라고 해도 구체적인 범죄를 지시한 건 맞잖아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요. 그다음 변호사 사무실 직원 공무원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 이건 뭐가 된다? 필곡이 된다 그랬죠. 공범이 성립한다 안 한다? 공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뒤로 갑시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2번. 교사범에 대한 설명에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봅시다.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에게 정범 실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렇죠? 예. 교사범의 구성요건 일부를 형성하고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이 성립하는 경우에 정범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그 전제 요건이 된다. 그렇죠? 공범이죠 교사범. 그렇죠?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정범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범 범죄행위가 있을 것을 전제 요건이 된다. 맞죠? 그다음 2번. 교사 행위에도 불구하고 피소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않았거나 범행 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서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거죠. 교사냈으나 범위는 생기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 뭐가 된다는가? 이른바 실패한 교사라는 거죠. 실패한 교사는 그렇죠? 누구만 처벌한다? 교사자만 A, B 음모로 처벌한다 그랬죠.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번.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에 착수하여 범행의 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로 생긴 것과 재판사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판단 방법에 의했을 때 피교사자가 교사행위 당시에는 이런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것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의 교사행위에 의해서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교사범의 성립은
인정한 영향이 없다. 이게 그 낙태 사건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여자친구보다 이제 낙태를 하라고 시켰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그때 당시에 승낙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나중에 이제 낙태를 했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교사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교사행위 했는데 그때 범위가 안 생겼다 할지라도 결국은 네 교사행위 때문에 범위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뭘 인정할 수 있다? 교사범을 인정할 수 있다. 라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낙태죄 판례는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좀 이따 다시 한번 또 사례를 보겠습니다. 라번. 교사행위에서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교사자의 다른 원인에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이 성립한답니다. 그래서 교사행위에서 피교사자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됐어요. 근데 그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이 범죄가 발생됐다 할지라도 그쵸? 여기에 대해서 교사범이 성립한다라고 보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낙태 사건이 이제 다 이제 똑같은 말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낙태를 교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안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 보니까 도저히 이 남자가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 일을 이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낙태를 한 경우에도 그 경우에도 교사를 인정한다는 거 인정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왜? 어찌됐든 네가 낙태를 교사한 건 맞으니까요. 그렇죠? 네. 요거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렇죠? 예,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하게 된 거. 어차피 범위가 네가 시켜서 범위가 생긴 거니까 다른 원인이 있어서 범위가 그러니까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거예요. 널 죽여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교사행위에서 범죄가 생겼어. 그렇죠? 근데 바로 범죄를 하지 않는데 길 가다가 만났어. 그래서 죽였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다른 원인에 있어서 범죄를 우연히 실행하게 된 경우라도 교사범이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시고 문장 자체. 그래서 성립한다예요. 그다음 마번. 자기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기 위해서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된 경우에 증거 유출 교사가 성립하죠. 그렇죠? 내가 위조한 거야? 타인이 위조한 거야? 타인이 위조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는 뭐가 된다? 자기 비역권을 남은 증거 유출 교사범은 인정한다. 그렇죠? 예.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렇죠? 증거인이 범인 도피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 숨는 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 남을 시켜서 숨기는 것은 그게 설마 자기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뭐가 된다? 범인 도피죄 교사죄가 성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봤던 그 낙태죄에 관한 판례가 무엇인지를 한번 여기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예. 다음 교사범이 성립하는 것은 교사범을 물어보지만 거의 강론상의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억보는 그 유명한 대포폰 사례입니다. 이 판례는 굉장히 유명한 사례고 좀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벌금 이상을 형해받은데 이 사람이 이제 범죄를 숨겨주면 범인 도피죄가 되겠죠. 근데 피고인 도망 중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나 내 핸드폰을 쓰면 바로 걸리죠 지금 위치 추적에. 그렇죠? 그래서 야, 내 핸드폰 쓰면 안 되니까 대포폰 좀 열어줘. 그 다음에 나 좀 이렇게 태워줘 라고 한 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는 판례가 범인 도피를 본 겁니까? 안 본 겁니까? 이건 판례가 범인 도피를 보지 않았습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합시다. 이거는 특별히 숨겨준 게 아니라 일상적인 도피 방법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도망가면 대포폰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태워주는 거 정도 가지고는 적극적인 범인 도피행위라고 보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155페이지 해설해 보시면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통상적인 도피의 유형. 통상적인 도피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도망가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통상적인 도피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낙태죄 사건입니다. 정말 자주 나옵니다. 그렇죠? 피고인이 결혼을 전제 교제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임신 사실하고 낙태라고 시킨 거예요. 예. 근데 거부하자. 이제 너 낙태 안 하면 너도 결혼할 생각 없어. 라고 이제 헤어져 버린 거예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스스로 낙태했던 사건인데 어찌됐든 누가 권유한 거야? 얘가 낙태를 권유했죠. 낙태죄 교사범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중간에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낙태하라 그럴 때 이 여자가 낙태 안 했죠. 근데 이 남자가 이제 헤어지자고 하니까 이 여자가 낙태를 한 거죠. 그래서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낙태의 결과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인신 누가 걸었어요? 이 사람이 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낙태 교사죄가 된다라고 봤었어요. 그렇죠? 문제 좀 봅시다. 그렇죠? 범위가 이 사람에 의해서 생겼다면 중간에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범죄의 결과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성립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 노동조합의 조합장을 회유하기 위해서 이 조합장 자체가 불륜관계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야,
저 조합장 그 불륜이 있으니까 그거 파가지고 걔 이제 협박해, 공갈해 라고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사업주가 이 조합장하고 이제 쌤쌤이가 된 거야. 둘이 만나가지고. 그죠? 그래? 아, 그래. 아, 뭐, 형, 동생 이렇게 하면서 끝나겠죠. 그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다 시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벌겠는가 문제예요. 이때 교사했고요. 여자와 함께 들어가는 걸 촬영했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쌤쌤이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만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소재를 가지고 있으니까 공갈을 계속 했겠죠. 이때 판례는 네가 교사를 했죠. 그러면 중간에 네가 빠져나오면 끝이 아니라 뭐까지 했어야 돼? 쟤를 그만두게 막았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막지 않았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찌됐든 네가 공갈죄 인실을 건 건 마찬가지니까 공갈죄의 교사를 인정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공갈죄 교사범 인정했던 사례 꼭 기억을 하시고요. 어디니? 그쵸. 그래서 공갈죄 교사죄. 그 다음에 2번. 아이고. 피고인들이 교사를 받은 정의. 그래서 수사기관의 참고인으로 가서 피고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 진술했어요. 요거. 여러분, 수사기관에 가가지고 그 범죄 현장에서 그 사람 보셨죠? 아니, 못 봤는데요. 라고 거짓말 친 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는 여러분들, 범인도피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수사기관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는 적극적인 기망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 진술 가지고는 범인도피를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그래서 범인도피가 되기 위해서는 거의 위장자수에 이르러야 돼요. 아, 제가 범인입니다. 혹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물적 증거를 제기하거나. 그 다음, 2번. 그래서 이 오락실 사건입니다. 그쵸? A는 B로부터 이미 범인도피 교사를 받아 오락실에 실제 없이라고 허위로 진술할 결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무에게 피고인에게 다시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실제 없이라고 허위 진술했었어요. 이게 범인도피죄가 되겠는가 문제예요. 허위 진술 가지고 범인도피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그러니까 바지사장 같은 거 세우는 거 오락실에 걸리면 이제 바지사장을 해놓고 이거 뭐 한 거야? 제가 오락실 사장입니다. 얘기한 거 가지고 범인도피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인도피가 안 되기 때문에 범인도피 교사도 안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B번. 무면허를 운전하다가 동생한테 대타 세웠던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경우죠. 음주무면허. 그렇죠. 예, 이런 경우에, 그렇죠. 동생은 범인도피죄 범인도피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만, 이걸 시킨 형은요, 정말 나쁜 놈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된다? 적극적으로 범인도피를 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범인도피죄 교사범이 성립한다.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중복해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는 뭐 이렇게 우리 승진문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 개개의 지문들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 다음 설명 중 교사범에 대한 판례의 태도 중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렇죠? 1번 본래 교사인지 공무원인지 잘 보라 그랬어요. 갑이 제3자를 교사하여 자기 보고 있던 경우에 그렇죠? 결국은 자기 스스로 무경일 한 거예요. 제3자가 한 거예요. 제3자가, 그렇죠? 타인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죠. 그래서 요것 때는 뭐가 될 수 있다? 무고교사죄에 해당한다. 그렇죠? 하지만 함께 했다면, 공모했다면요, 자기와, 그렇죠? 그 사람과 타인과 같이 무고를 했다면, 이건 결국은 자기 자신이 허위 무고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타인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되죠. 자기를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무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번,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결국은 정범은 자기가 한 거야 타인이 한 거야 타인이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범인도피죄 교사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3번 공무상 비밀누설죄 몇 번 봤죠? 필요조건 범위니까 공범기획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해당한다. 교사를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기 때문에 요거 답을 볼 수 있겠어요. 4번 낙태사건. 이제 한번 보셨으니까 이제 결론은 당연히 갈 수 있습니다. 네가 낙태를 교사했으면 중간에 이 여자 스스로가 낙태를 했다 할지라도 결국 네가 교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낙태 교사죄를 인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판례의 결론 위주로 여러분 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교사범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봅시다. 6번 볼까요? 6번. 예. 구급 문제인데, 뭐, 개수 문제, 한번 봅시다. 이론적인 부분들. 간접교사예요. 간접교사.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또 시킨 거예요. 시키고, 간접교사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 B번.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가 있어요. 교사라는 것은 범죄의 결의가 없는 사람한테 범죄의 결의를 있게끔 하는 게 교사죠. 근데 이미 범죄 결의가 있는 거야. 그렇죠? 내가 시킨 거야, 안 시킨 거야? 안 시킨 거지. 교사를 성립할 여지는 없어요. C번.
스펙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 상습적 훔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신 네가 걸었잖아. 네가 하라고 시켰잖아. 교사범에 성립할 여지가 있다예요. D번. 그렇죠. 부축비기 절도범 형사소송법에서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미 절도의 범위가 있는 자한테 뭐를 유발한 것에 불과해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죠. 그렇죠. 그래서 기회 제공형 수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함정수사이기 때문에 이건 함정수사를 본다고 보지 않는다. 함정수사가 아니다. 함정수사 자체가 아닌 걸로 봐요. 그렇죠. 2번. 공범 종속성의 원칙상 정범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정범의 성공보다 높을 수는 있다 없다 아니죠. 이거는 뭐냐면 교사범은 정범의 형에 의한다라고 돼 있어요. 예? 하지만 구체적인 양형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도리어 교사범이 더 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사범형이 정범형보다 무거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7번도 뭐 똑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종범으로 가도록 합시다. 종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들은 굉장히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종범에 관한 부분을 좀 볼까요? 종범의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그렇죠? 종범도 마찬가지, 교사범과 같은 가지 공범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겠어요? 정범이 있어야 되고 공범의 요건이 각각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범이 적어도 실행의 착수는 있어야 되고요. 제한적 종속 형태니까 구속요건, 위법성까지는 있어야 되지만 책임은 있을 것을 요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범의 요건, 공범. 이 사람은 이중 고의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정범의 기수 고의와 내가 방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방조 자체 행위는 있어야겠죠. 뭐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시고. 방조 행위를 굉장히 넓게 인정하니까 부정하는 판례 위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1번. 방조는 정범을 한다는 걸 알면서 그 생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범은 고의가 있으니까 내가 방조 행위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새끼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절도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제 절도를 도와줘야지. 절도가 기수가 되게 도와줘야지. 절도의 기수에 대한 고의하고요. 내가 이 애를 그냥 내가 얘를 잡아야 되는데 그냥 놔주고 있다. 방조행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문장이고. 그 다음에 이 링크 부분이 나오는데 저작권을 이렇게 걸어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이트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누르면 저작권 침해될 수 있는 사이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V 프로그램 같은 거 보고 싶으면 이거 누르면 여기 가서 그 TV 프로그램을 볼 수 있게끔 링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방조행위가 아닌 걸로 봤었어요. 왜? 구체적인 도움이 아니라고 판례가 본 겁니다. 예.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지. 내가 저작권 침해하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그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지. 거기에 가서 이제 네가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링크 자체 가지고는 방조 행위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그 다음 간접 방조죄는 요거는 의무적 공범이 필요적 공범이에요. 필요적 공범이죠. 그렇죠? 형법 각칙에 이 간접 방조죄가 아예 써있단 말이에요. 간접 방조죄가. 그렇죠? 예. 그래서 간접 방조죄는 그 방조죄 형으로 처벌되는 거지. 그렇죠? 종범 강경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다시 필요적 공범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공범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아까 봤던 그 판례입니다. 허위 자백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위장자수를 해가지고 제가 범인입니다 라고 한 거야. 그래서 뭐가 된다는가? 범인 도피죄. 그러니까 공범이 제가 뒤집어 쓸 거야. 그러면 이왕 쓰는 거 쟤한테도 몰아줍시다 라고 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 뭐가 될 수 있다는가? 범인 도피죄의 공동 정범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범인 도피죄의 방조범도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범인 도피죄의 공동 정범도 될 수 있고, 그렇죠? 범인 도피죄의 방조범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뇌물 수자가 공동 수자인 아닌 종범에게 뇌물 중에 일부를 사례금 등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뇌물 수자에 대해 수뢰에게 전부를 추징해야 된다. 그렇죠? 예, 뇌물을 받았습니다. 예, 뇌물을 받았어요. 뇌물을 받고 일부를 상급자한테 준 거예요. 하지만 네가 이미 다 뇌물을 다 받은 상태죠. 그렇죠? 그래서 네가 이익을 다 향수했으니까 누구한테 뇌물 수수한 사람한테 전액을 추징하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나중에 이것도 제3자한테 교부한 경우 어떻게 추징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2번과 3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2번. 종범은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에 착수 전 봉종범이죠. 쉽게 얘기하는가.
요거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 둡시다. 실행의 착수전 방조입니다. 그러니까 정범이 아예 실행 착수로 나아가지 않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야간 주거 침입 절도를 하고 있는데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고 있어. 그죠? 아직은 야간 주거 침입 자체가 안 됐죠. 가스 배관 가지고는 안 되잖아. 베란다 문을 잡아당겨야 실행 착수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봤단 말이야. 내 제자야. 이 새끼가 시험 떨어지고 올라가고 있어.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봐주겠죠. 실행의 착수 전에 내가 도와주고 있잖아. 실행의 착수 전 방조도 방조가 될 수 있다 없다? 방조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방조가 되기 위해서는 정범이 실행의 착수로 나아가야 되지.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조 행위 자체가 언제 있냐는 거고, 예. 내가 지금 애를 방조하는 거, 애를 도와주고 있는 거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실행의 착수 전에 애를 봐주고 있잖아. 그쵸? 예. 근데 하지만 방조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디로 갔어야 돼? 범죄를 했어야 되는 거지. 만약에 내가 이제 애를 봐주고 있었는데 내가 올라가다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다 에이, 그래 이렇게 절도를 하면 안 되죠. 그만뒀어. 그럼 절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쪽 절도죄에 대한 방조범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왜? 여러분 공범은 정범이 성립해야 뭐가 성립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정범이 성립해야 공범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거 실행의 착수 전에 도와주는 것은 된다 안 된다? 된다. 단 공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해가 있어야 되니까 정범이 실행의 착수로 나아갔어야 한다. 네. 그래서 공범의 방조행위가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렇죠? 정범을 도와주기 위해서 했다면 방조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공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해가 있어야 되니까 정범이 실행행위로 나아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니은번 포괄일치 관계에 있는 범행이 일부를 실행한 후에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그렇죠? 이미 실행한 후에 공범관계 이탈했네요. 그렇죠? 실행의 착수 후 이탈이니까 인부실행에 대한 전부 책임을 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시고 디귿번 금품 등은 공유한 자에게 따로 처벌 규정이 없는 이상 공유행위에 대해서 이거 아까 있었죠. 필요적 공범에 대해서는요. 그렇죠? 공범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공범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니은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것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스스로 그렇죠,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범죄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이거 무슨 사건이냐면 서해페리오 사건입니다. 그죠? 서해페리오 이제 침몰했었죠. 그죠? 근데 과적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과적한 사실을 숨기다가 보니까 이제 나에 대한 범죄의 증거도 인멸했지만 공범에 대한 증거 인멸에 또 증거를 인멸한 거예요. 하지만 나를 위했어요. 공범을 위했어요. 나를 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가 없다. 그죠? 예. 나의 증거인멸의 행위가 공범에 대한 증거인멸 행위도 당연히 되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주된 부분은 뭐야? 나를 위한 거죠. 그래서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자기 스스로 자기 증거인멸한 것은 범죄가 안 되니까. 그 다음 미음범 교사 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않거나 그쵸 다른 범위에 의해서 교사가 생겼어요. 범위가 생겼어요. 그쵸 이거 무슨 교사라고 한다? 이른바 실패한 교사. 그쵸 누구만 교사자만 예비 음모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것들이니까 그쵸 이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같은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문제 5번으로 갈까요? 5번으로. 네. 방조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해보겠습니다. 예. 정범을 도와준다는 의식을 하면 되죠. 그쵸? 제 제자가 올라가 도둑질하는데 뭐 숨칠지까지 내가 다 할 필요는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정범이 누구에 의해서 실행되는지를 확대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도와준다는 의식만 있어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방조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할 필요를 요하는 건 아니고 미필적으로 가면 훔치겠지 정도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3번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에 관한 착오가 있고 양자 구성 요건을 달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첩되는 부분에서만 책임을 지겠죠. 그렇죠? 다 중첩되는 부분에서 책임을 진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실행의 착수 전 방조 제일 많이 나오죠.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 실행을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도 그죠?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실행하여 방조를 성립할 수 있다. 정범행위가 실행의 착수로 나아갔다면 방조를 인정할 수 있다. 수도 없이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다음 번 문제. 간단한 문제로 볼 수 있어요. 이제 6번도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한번 봅시다. 네. 2인 이상의 서로 대항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의 공법, 즉 필요적 공법에 대해서는 형법 청축 균형이 적용되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했어요. 다음 2번. 형법상 방조범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범이 범죄를 하는 걸 알면서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확정적 고의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미필적 고의도 충분하다 그랬어요. 미필적 고의도 충분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인식과 것을 필요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중첩된 부분들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마시면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4번, 3번, 4번. 정범은 정범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의 착수 전 방조도 인정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편면적 정범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지 이렇게 정범 몰고 있죠. 그래도 내가 도와주는 거 안 도와주는 거 도와주는 거니까 편면적 방조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범과 신분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그쵸? 그래서 옳은 거에 올라갑시다. 1번 신분관계에 있어서의 경중이 있는 경우 신분이 있는 자는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된다는 형법 33조 단서가 31조보다 우선하여 적용이 된다. 그렇죠? 신분관계에서 경중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렇죠? 신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렇죠? 예. 신분관계에서 경중이 있을 때, 그렇죠?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했을 때는, 그렇죠? 신분이 있는 자는 뭐가 되겠어요? 이제 가중처벌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신분이 있는 자만 가중처벌할 수 있는 33 단서가 31조 우선하여 처벌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직계 존속이 일반인을 실어서, 직계 비속이 일반인을 통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직계 존속을 살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속은 뭐가 되겠습니까? 존속 살해 교사범이 되겠죠. 그렇죠. 원칙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죠. 교사범 규정에 의해서 뭐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범의 종속해서 처벌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살인죄 교사범이 돼야겠죠. 일반인 살인죄니까. 하지만 이 사람은 일반인 죽이라고 시킨 거야? 아버지를 죽이라고 시킨 거야? 아버지를 죽이라고 시킨 거니까 뭘로 처벌되는 게 맞겠어요? 존속살해 교사범으로 처벌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 2번. 의료인이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의 의료기관의 개선행위에 대해서 공모하여 가담했다 할지라도, 그렇죠? 건강보험 사건입니다. 건강검진 사건이에요. 건강검진 사건이 아니군요. 의료인이 의료 자격이 없는 일반인의 의료기관의 개설행위에 가담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료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데, 그쵸? 예. 일반인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병원을 생기면서, 그쵸? 의사들을 거의 직원처럼 부리는 경우들이 꽤 많죠. 그쵸? 예. 여기에 대해서는 같이 했죠. 그러니까 뭐가 될 수 있어요? 의료기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의 개설행위에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불법을 같이 했기 때문에 꽤 있죠. 예. 그래서, 사무장 병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 사무장이 사실은 실세인 경우죠. 그래서 2번, 3번. 뇌물 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둘 다 처벌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그 던지기 사건이 있었죠. 장애인 공무원이 있었는데 택시를 타고 가는데 이 택시 안에다가 뇌물을 던졌던 사건이요. 준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뇌물 증여죄가 되지만 이 사람 받을 생각이 없었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뇌물 수리죄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거 반드시 두 개 다 처벌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틀린 문장이죠. 그 다음 4번. 종업원 소유 화물차를 자신의 가스배달 업무에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다면 자가용 화물 자동차를 유상 화물 운송에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해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이거 좀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이때는 제공하는 사람만 처벌하는 거지, 그쵸? 예, 교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한다, 처벌하지 않는다, 처벌하지 않는 게 법입니다. 그쵸? 이거 또 뭘로 보는 거예요? 필공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은 자가용 승용차는 자기 스스로 물건을 옮길 수는 있지만 이걸 가지고 화물 운송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돈 받고 운송했던 경우에요. 그러면 누구만 처벌하겠어요? 차주인만 처벌한다는 겁니다. 이걸 부탁한 사람은 처벌한다, 처벌하지 않는다, 처벌하지 않는다 보는 거죠. 이제 여러분 공부하실 때 고시원에 이사할 때, 그죠? 이 사람들
화물 운송 자격을 받지 않고 이게 운송해 주잖아요. 그쵸? 그럴 때 이 화물 운송해 준 사람만 처벌하고 이거 부탁하면 처벌한다, 처벌하지 않는다,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5번.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런 신분관계에 없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렇죠? 신분관계 없는 자에 대해서는요, 33조 단서가 적용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33조 단서는, 그러니까 판례는 부진정 신분범에 대해서 신분관계 없는 자가 신분관계 있는 자에 가담한 경우에 성립은 33조 법문에 의하고 청업벌만 33조 단서에 의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요거 잘 봅시다. 대부분 인분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예.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값이 그쵸 누구의 그러니까 A가 B가 있고요, C가 있고요. B는 C의 아들이고요, C의 자고요. 그쵸? 이럴 때 야 너네 니네 아버지 죽여라고 시킬 거예요. B는 당연히 존속살해가 되죠. A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판례는 성립에 있어서 33조 법문이 적용된다고 봐요. 그쵸? 그래서 야 A는 B한테 아버지 죽이라고 시켰잖아. 신분관계에 있어서 성립될 범죄에 모두 포함한다는 걸 존속사유도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결론만 외우신다면 A는 뭘 시켰다는 거? 아버지 죽이라고 시켰죠. 존속살해의 교사범이 성립하지만, 그쵸? 다음 뭘로 처벌한다는 거예요? 교사범이 성립하지만 보통 살인으로 처벌한다는 거예요. 왜? 얘는 자기는 아버지가 아니잖아, 이 사람하고 상태에서. 그쵸? 그래서 요거 늘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존속 살해가 아니라 업무상 횡령이라면 A는 그쵸? 업무상 횡령의 교사범이 성립하지만 난 직원이 아니니까 뭘로 처벌한다? 횡령죄로 처벌한다. 그래서 늘 성립과 처벌을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그렇죠? 성립을 봤으면 단순 배임죄야, 업무상 배임죄야, 업무상 배임죄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까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범과 신분 자체만 해도 몇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예. 그 다음 2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신분관계라면 그렇죠. 일정한 범죄에 관련된 인적 특수적 지위를 신분관계라고 하죠. 그렇죠. 그 다음 2번. 마찬가지에 업무상 임무에 신분관계 없는 자에게 그런 신분관계 공모했을 때 이거 그렇죠. 뭘 보라 그랬어요? 성립과 처벌을 보라 그랬습니다. 판례는 그렇죠. 뭐가 성립하지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만 처벌은 뭐 한다? 단순 배임죄로 한다. 늘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3번 도박에 스펙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해 상습 도박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포괄하여 상습 도박 하나를 처벌하면 충분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부자격 세무사에 대해서 그렇죠. 요거 예.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에 대해서 자신의 기명달인 한 세무사에 대해서는요 각각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공동정범을 성립할 여지는 없다. 필요적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 5번 31조 1항이 협의의 공범이 일종의 교사범의 성립과 처벌에 있어서 종범에 종속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선언한 것이므로 그렇죠. 예. 예. 신분관계 행위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는 그렇죠. 그렇죠. 존속 사례에 있어서 신분관계에서 경중이 있는 범죄 이게 뭐가 존속 사례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누가 내 아버지를 죽여줘라고 그렇죠. 예. 이렇게 교사한 거예요. 신분이 있는 자는 뭐가 되겠어요? 존속 사례의 교사범이 된다 그랬죠. 신분 없는 자와 동일한 경우를 처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33조 법문이 우선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예. 공범과 10분을 뭐 하면 좋은데 이거 하면 건드리는 순간 뭐 30분 훌러덩 지나가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쉬었다가 이제 뭐부터 할 거냐면 이제 죄수론부터 하겠습니다.